임금 체불이 늘어난다. 심각하죠. 얼마나 늘어나느냐. 전년 대비 2023년이에요. 30%가 늘었습니다. 30%. 전년 대비.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늘어난다. 그러면 진짜 독한 그런 경영자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기업의 어떤 경영 상태가 너무나 어려워서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지,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악덕 고용주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제 이런 표현을 그냥 쓰겠습니다. 비참한 고용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 체불의 금액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저는 임금 체불의 금액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까지 늘어났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말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지금 상태가 야 우리 기업의 상황이 진짜 나쁘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예요. 1조 1411억 원입니다. 1조에 1조. 전년 대비 작년 2022년 1월에서 8월 대비하면 30%가 늘어났습니다. 30%가. 굉장하죠. 진짜 굉장합니다. 2019년보다는 작아요. 2019년에 1조 7217억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대로면 2019년을 따라갈 겁니다. 2019년을. 여러분 2019년 왜 저렇게 늘어났나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올리고요. 2019년에 10.9%를 올리니까 감당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물론 그중에 악덕 고용주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인간 사는 세상에 악덕 고용주도 있는 거고요. 진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비참한 고용주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국이구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대로면 모두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시장의 위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말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한계 기업 비중을 보면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올해는 아마 더 클 겁니다. 올해는. 15.5%예요. 10개 중에 1.5개가 뭐 정확히 말하면 1.6개가 1.6개가 지금 한계 기업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25,135곳 중에 15.5%니까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결국 3,000개가 넘는 기업이 25,135개는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진짜 최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기업이 체불을 하고 임금 체불을 하고 또 한계 기업이 많아지고, 한계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체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늘어나니까 15.5%까지 늘어났으니까 지금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에 15.3%잖아요. 지금 보면 2020년에 1조 5,830억 원.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럴까? 여기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임금 체불한 악덕 고용주 처벌하겠다면서 엄포를 엄청 놓더라고요.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돈 안 줘?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요. 체불하는 사람들, 악덕 고용주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정말로 못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로. 제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결국 저도 못 받고 말았는데 제가 이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PD였거든요. 저는 뭐 알바를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납품하고 하는 일을 곧잘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임금을 못 받았어요. 거의 1년 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별로 불만 가지지 않았거든요. 언젠간 주겠지. 그렇게 말입니다. 그분은 결국 악덕고용주는 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은 결국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갔긴 했는데 참 안타까워.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한 욕을 안 해요. 저는 분명히 임금을 못 받았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방송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뭐 제 나름대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꼭 여기다 대비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결국은요 그 사장님은 뇌출혈이죠. 뇌출혈이 터져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제가 그 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오죽했으면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뭐 지금은 은퇴를 했겠지만요.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라는 것은 무조건 엄포를 놔서 할 것이 아니라 악덕고용주는 출퇴를 내려야 되겠죠. 일부러 임금을 떼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 시키고. 그런 데는 출퇴를 내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상황을 살펴가면서 왜 이런지 그 정황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그만큼 말입니다. 한계 기업이 많아지고요. 법인 파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인 파산이 일어난다고 악덕고용주가 없어지냐? 아니에요. 파산이 일어나도 못 받은 것은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됩니다. 지금 2023년에 1월에서 8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만 1034개입니다. 얼마나 기업들이 많이 망한지 알죠? 작년 대비해 보면 지금 54% 폭증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기업은요 최악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최악의 상태를 정부가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요 기업들이 좀 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힘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무조건 악덕고용주야 하고 단죄를 내리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왜 그랬을까. 정부의 정책이 좀 후덕한 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거기를 살펴보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내리는 것, 정책을 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국민을 일도 양단으로 자르듯이 그렇게 재단하지 말고요. 경제라는 게 그만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또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도 현장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저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